동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자는 야생의 대표적인 육식동물입니다. 그리고 사자는 호랑이와 더불어 대표적인 고양이과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인간이나 개, 돼지 같은 잡식동물과는 달리 고양이과 동물은 100% 육식을 하는 동물. 작고 귀여워 보이는 이렇게 생긴 고양이도 알고 보면 고기 없인 살아갈 수 없는 육식동물에 속합니다. 그런데 1940년대 미국에선 이러한 고양이과 동물의 특성과 본능을 거스르는 특이한 동물이 있었는데 리틀 타이크라는 이름의 암사자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리틀 타이크는 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어미에게서 태어났지만 몸이 약해 태어나자마자 어미에게 버려졌는데요. 어미는 타이크를 죽이려고 했고 동물원 관계자들이 간신히 구조하여 이후 사람 손에 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타이크는 동물원장의 친구이자 당시 워싱턴주에서 히든밸리 목장을 운영하고 있던 웨스트브 부부에게 맡겨졌는데 사실 이 목장엔 소와 말, 닭, 개 등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기에 이곳에 사자가 들어온다는 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웨스트브 부부는 아픈 상처를 가진 가여운 아기 사자를 차마 외면할 순 없었고 자신들이 조금 더 정성을 쏟으면 된다는 믿음으로 녀석의 가족이 되어주기로 결심했는데요. 이때부터 이 사자는 어울리지 않는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농장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타이크는 어째서인지 사자라는 운명을 가지고도 고기를 전혀 먹지 않았는데 단순히 선호하지 않는 것을 넘어 극혐하다시피 고기를 피해 다녔으며 하다못해 녀석이 좋아하는 우유에 아주 소량의 피를 섞어 조금이라도 먹여보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먹고 난 뒤 모두 토해낼 정도로 엄청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단순히 건강이 나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리틀 타이크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 부부는 사자의 본능을 일깨워주기 위해 그리고 사자가 사자답게 살게 하기 위해 고기를 먹이려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늘 똑같았는데요. 혹여나 타이크가 목장 안에 갇혀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 차를 태워 이곳저곳 어디든 데리고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을 시켜줬지만 그럼에도 타이크는 단호하게 육식을 거부. 오로지 익힌 곡물이나 날계란, 우유 등만을 먹으며 채식 위주의 식단을 고집했습니다. 간혹 야생의 육식동물들이 먹이를 사냥한 뒤 먹지 않는 경우가 드물게 있긴 하지만 이 경우 보통 사냥한 대상에게 동정을 느끼는 경우나 이 먹이를 미끼로 더 큰 먹이를 노리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리틀 타이크는 전자에 해당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묘하게 다른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크는 동정하거나 안타까워한다기보단 고기 자체를 거의 극혐하는 수준에 모르고 먹은 피마저도 토해낼 만큼 극단적이었는데 식성뿐 아니라 타이크는 행동 또한 보통의 사자들과는 차원이 달랐고 녀석의 취미는 양과 같은 다른 종의 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한다거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웅얼거리며 노래하기, 고무장화를 물어뜯으며 주인 골탕 먹이기 등등 사자치곤 위험하지 않은 얌전한 취미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타이크가 몇 날 며칠을 아무 음식도 먹지 않은 채 울부짖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자신의 친구인 고양이 핑키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핑키는 타이크가 어릴 적 화상을 입어 다쳤을 때 다가와 누구보다 깊은 위로를 해준 베스트 프렌드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핑키를 그대로 훔쳐갔고 타이크는 이날부터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동물심리학자 콜라트 로렌츠는 타이크의 취미와 채식을 한다는 특징을 보곤 고등동물들은 주체적인 삶을 살며 인간과 비슷하게 기뻐하고 슬퍼할 줄 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당시 후기를 전했습니다. 야생에서라면 본능적으로 침을 질질 흘리며 사냥했어야 할 먹이들을 친구들로 여겼다는 점을 보아 분명한 건 녀석이 스스로 본능을 거스른 채 친구들을 선택했다는 결론이 채식의 이유로 보이는데요. 채식 위주의 식단을 꾸준히 고집했던 타이크는 놀랍게도 9살의 나이까지 건강에 큰 이상 없이 살아갔고 안타깝게 폐렴으로 죽게 되었지만 자신의 은인이자 부모인 웨스트버 부부 곁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